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다. 210. 같은 진실이라도 금을 입혀야 할 때가 있다. 진실을 다룰 줄 알라. 진실은 위험하지만 바른 사람은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때도 기술이 필요하다. 사람의 영혼을 노련하게 다루는 의사들은 진실을 달콤하게 만드는 방법을 만들어낸다. 거시짐이 밝혀지고 진실이 드러나면 매우 쓰기 때문이다.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려면 기술이 좋아야 한다. 같은 진실이라도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일을 참고해서 현재 일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진실을 잘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살짝 힌트만 주어도 충분하다. 하지만 그것이 전혀 통하지 않으면 말문이 막힌다. 또한 군주들은 쓴 약으로 치료하면 안 된다.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진실에 금을 입히는 기술이 필요하다. 211.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다. 천국에서는 전부 기쁨이고 지옥에서는 전부 고통이다. 하지만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다. 우리는 그 양극단 사이에 있기에 둘 다 경험한다. 따라서 운명도 번갈아 나타난다. 늘 행복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늘 불행하지도 않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행복과 불행을 합하면 0이 된다. 따라서 그것들만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다. 거기에 천국의 가치를 더해야 큰 가치가 생긴다. 따라서 지혜란 이런 세상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데 있다. 현명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별로 개의치 않는다. 우리 인생은 연꽃과 같은데 처음에는 얽히고 설키다가 끝으로 가면서 점점 풀린다. 따라서 좋은 결말만 신경 쓰면 된다. 212. 자기 바닥을 드러내지 말라. 늘 최신 기술의 기밀을 유지하라. 이것은 위대한 스승들의 말인데 그들은 가르칠 때도 이런 기술을 적용한다. 늘 뛰어난 상태를 유지하면서 스승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기술을 전수할 때도 이런 기술이 있어야 한다. 베품의 원천을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가르침의 원천도 절대 고갈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명성이 유지되고 남들이 계속 의존할 만한 사람이 된다. 남들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가르칠 때 필요한 중요한 교훈이 있다. 상대가 감탄할 만한 것을 늘 갖추고 완벽함을 추구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일을 할 때 자신의 바닥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이 기술은 삶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데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가장 높은 지위에서 명심해야 할 중요한 법칙이다. 213. 어떤 반박은 완벽함으로 이끈다. 반박할 줄 알라. 이것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올가매는 좋은 계책이다. 즉 다른 사람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고문 도구다. 상대방이 한 말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면 상대방은 비밀을 토해내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꽉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이다. 기지가 뛰어나면 의지와 판단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다. 상대방이 하는 알쏭달쏭한 말을 교모하게 무시하는 것도 상대의 가장 깊숙한 비밀들을 찾아내 부드럽게 깨문 후 혀끝까지 끌어내서 교활한 속임수에 그물에 걸려들게 하는 방법이다. 또한 주의 깊은 사람이 반응을 자제하면 상대방은 경계심을 풀고 품고 있던 생각을 드러낸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마음이 나타난다. 또한 상대방의 말을 의심하는 척하면 상대가 호기심을 보인다. 이것은 궁금한 것을 여는 가장 미묘한 결쇠다. 심지어 배움에서도 학생이 교사에게 반박하는 것은 좋은 계책이다. 그럴 때 교사는 학생에게 진리의 근거와 진술을 설명하기 위해 더 많은 열심을 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적절한 반박은 완벽한 가르침을 끌어낸다. 214. 현명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지만 두 번 다시 그러지는 않는다. 하나의 어리석음을 둘로 만들지 말라. 우리는 하나의 어리석음을 바로 잡으려 하다가 흔히 4개의 다른 어리석음을 범한다. 또한 하나의 무례를 변명하기 위해 더 큰 무례를 범할 때도 있다. 이것은 거짓말과 비슷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의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다른 거짓말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다. 잘못 자체보다 그것을 두둔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그 잘못보다 최악은 그것을 감출 줄 모르는 데 있다.
결점이란 연금은 다른 많은 결점을 부양한다. 현명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지만 두 번 다시 그러지는 않는다. 또한 그 실수는 일시적일 뿐 오래가지 않는다. 215. 상대방의 의도에 맞게 우리 주의력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의도를 숨기고 접근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교활한 사람은 상대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상대가 자신의 의도를 신경 쓰지 않게 만든다. 거기에 넘어가면 정복당한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진짜 의도를 숨긴다. 진짜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실행할 때는 가짜 의도를 드러낸다. 그리고 이런 수법이 들키지 않으면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다. 어쨌든 그런 의도가 눈에 불을 켜고 있는 한 우리의 주의력도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진짜를 숨기기 위해 가짜 의도를 드러낸다. 그 진짜 의도를 알아채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상대의 수법을 파악하고 진짜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늘어놓은 핑계도 알아챈다. 그들은 진짜 의도를 이루기 위해 가짜 의도를 내놓는 후에 교묘하게 발길을 돌려 진짜 의도를 명중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무엇을 내줄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때때로 이미 그 의도를 간파했다는 것을 상대에게 암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16. 생각은 명석하게, 표현은 명쾌하게. 명확하게 표현하라. 이것은 표현을 명쾌하게, 생각을 명성하게 한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들은 잉태는 잘해도 출산은 잘 못한다. 생각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신의 자녀들인 판단과 결정이 나올 수 없다. 어떤 사람은 그릇에 많이 담지만 조금 내보낸다. 즉 생각은 많지만 말이 적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 말을 쉽게 더 많이 한다. 의지의 결정과 생각의 표현은 둘 다 탁월한 재능이다. 명석한 재능을 가진 사람은 찬사를 받는다. 물론 생각이 모호한 사람들도 존경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남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때로 평범해지지 않으려면 차라리 모호해지는 편이 낫다. 하지만 말하는 내용을 자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217. 오늘의 친구가 내일 최악의 적이 될 수 있다. 영원히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말라. 오늘 친구를 믿으면서도 내일 그가 최악의 적이 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라.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므로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우정의 변절자들이 최악의 전쟁을 벌일 수 있도록 손에 무기를 쥐어주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적에게는 늘 화해의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것은 정중함의 문이 되어야 하는데 가장 안전한 문이기도 하다. 때로는 과거의 복수가 이후의 고통이 되고 나쁜 행동을 하고 느낀 쾌감이 슬픔이 되기도 한다. 218. 격에 맞지 않는 고집을 부리면 옳은 일을 할 수 없다. 고집이 아닌 신중함으로 행동하라. 모든 고집은 종량이자 정념의 손주다. 따라서 고집을 부리면 절대 옳은 일을 할 수 없다. 매사에 자잘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인간관계에서 불한당이 되는데 무슨 일이든 이기려고만 들고 평화롭게 행동하는 법을 모른다. 따라서 그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면 폐해가 생긴다. 그들은 정부를 파벌식 짓고 순진한 아이 같은 사람들도 적으로 만든다. 모든 일에 계책이 세우고 그 결과를 얻기 원하나 누군가가 그들의 이상한 생각을 알아채면 거기에 반기를 든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터무니없는 계획을 막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러면 그들 안에는 엄청난 분노가 쌓이고 모든 불쾌해진다. 그들의 판단력은 둔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많다. 따라서 그런 괴물들을 상대하는 방법은 반대편에 있는 야만인들 쪽으로 달아나는 것이다. 이들의 야만성이 그 괴물들의 잔인함보다 낫다. 219. 당신의 교활함을 현명함으로 바꾸라. 교활함을 들키지 말라. 비록 그런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지만 말이다. 우리는 교활하지 말고 현명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천진난만한 솔직함은 모두에게 환영받지만 그렇다고 자기 집안에서까지 환영받는 건 아니다.
이런 솔직함이 아무것도 모르는 단순함이 되거나 현명함이 교활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교활해서 남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현명해서 남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솔직한 사람은 사랑받지만 속을 때도 많다. 가장 큰 기술은 그런 교활함을 감추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속임수로 여기기 때문이다. 황금의 시대에는 순진함이 널리 퍼졌지만 철의 시대에는 악이 만연하다. 해야 할 일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평판은 명예롭고 이로써 신뢰를 얻는다. 그러나 교활하다는 평판은 궤변을 일삼는다는 뜻이므로 불신을 낳을 수밖에 없다. 220. 용기의 왕도로 갈 수 없으면 수완의 지름길을 택하라. 사자 가죽을 거칠 수 없다면 여우 가죽이라도 거쳐라. 시대를 따를 줄 안다는 것은 곧 시대를 이끌 줄 아는 것과 같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사람은 결코 명성을 잃지 않는다. 따라서 힘이 부족하면 수완을 발휘해야 한다. 이 길이 아니라면 저 길로 가야 한다. 즉 용기의 왕도로 갈 수 없으면 수완의 지름길을 택하라. 수완은 힘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 그리고 힘센 사람이 현명한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 현명한 사람이 힘센 사람을 이길 때가 더 많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그것을 무시하라. 221. 비난만 퍼붓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위험에 빠뜨리는 자가 되지 말라. 스스로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되고 남들을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품격에 걸림돌이 된다. 항상 어리석은 일을 할 만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건 쉽지만 꼭 불행하게 헤어지게 된다. 하루에 수백 가지 불쾌한 일을 벌이는 건 그들에게 일도 아니다. 또 그들은 늘 싸우는 분위기이고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반박한다. 판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모든 것을 비난한다. 그러나 지혜를 가장 많이 현혹하는 자들은 옳은 일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온통 비난만 퍼붓는 사람들이다. 무례함이라는 넓은 나라에는 이런 괴물들이 가득하다. 222. 현명한 사람들은 말을 잘제할 줄 안다. 자제하는 사람은 분명 지혜롭다. 사람의 혀는 맹수와 같아 한번 풀어놓으면 다시 사슬로 묶기 어렵다. 혀는 영혼의 맥박이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이것으로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주의 깊은 사람은 마음의 맥을 짚는다. 여기서 나쁜 소식은 더 말을 절제해야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현명한 사람은 불쾌함과 어려움을 피하고 자제력을 보여준다. 그는 공평한 야누스와 조심스러운 아르고스처럼 신중하게 길을 간다. 차라리 모모스가 가슴에 창문을 내달라고 하기보다는 두 손에 눈을 달아달라고 하는 편이 나을 뻔했다. 223. 당신의 유별남은 개성인가 결함인가? 너무 유별나게 보이지 말라. 허세 때문이든 부주의해서든 그렇게 보이지는 말라. 어떤 사람은 기이한 행동 때문에 유별나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차별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결함이다. 얼굴이 너무 추해 유명해진 사람이 있듯 그들은 과도한 행동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이것은 개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유별난 사람이라는 것만 드러낼 뿐이다. 이런 무례한 특별함은 누군가에게는 조소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분노를 일으킨다. 224. 각도가 다른 빛으로 보면 같은 것도 아주 다르게 보인다. 기회를 제대로 잡을 줄 알라. 기회가 오더라도 절대 거스러미를 잡아서는 안 된다.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다. 가장 좋은 것이라도 칼날 쪽을 잡으면 상처를 입는다. 반대로 가장 해로운 것이라도 칼자루 쪽을 잡으면 보호를 받는다. 고통이 되었던 것들도 좋은 점을 생각했더라면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좋은 점을 찾아낼 줄 아는 게 수완이다. 같은 것도 다른 빛에서 보면 아주 다르게 보인다. 그러므로 좋은 점을 보아야 한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헷갈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매사에 어떤 사람은 만족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다.
따라서 숨은 기회를 제대로 잡을 줄 아는 것은 불행을 막는 커다란 방어물이자 모든 시대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도 삶의 중요한 규칙이 된다. 225. 자신의 주인이 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주요 단점을 알라.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뛰어난 장점과 균형을 이룬다. 그런데 만일 단점 쪽으로 기울면 그것은 폭군처럼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단점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다. 단점은 알려지면 극복되기 때문이다. 특히 그 단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그것을 명확하게 바라본다면 더 잘 극복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려면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불완전한 단점을 극복하면 나머지도 다 극복하게 될 것이다. 226.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호의는 없다. 호의를 베풀 때 주의하라.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닌 호의를 입은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나쁜 일을 설득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다. 종종 믿기지 않을 때도 나쁜 일은 쉽게 믿어진다. 하지만 우리의 많은 부분, 특히 좋은 부분들은 남의 호의에 달려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는 것에 만족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거기에는 호의의 힘이 필요하다. 또한 호의를 베푸는 건 비용이 별로 들지 않지만 그 효과는 크다. 몇 마디 말만으로도 남들의 행동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라는 커다란 집에는 1년에 한 번도 쓰지 않은 하찮은 물건이란 없다. 설령 그 가치가 작더라도 아주 필요할 날이 올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호감에 따라 대상에 대해 말하기 마련이다. 227. 첫인상에 휘둘린다는 것은 당신이 피상적이라는 뜻이다. 첫인상에 휘둘리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로 들은 정보와 결혼한다. 그래서 나머지 정보들은 첫과 같은 신세가 된다. 또한 늘 거짓이 먼저 오기 때문에 진실이 설 자리가 없다. 따라서 첫 번째 대상을 보고 결심을 굳히거나 첫 번째 제안을 듣고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자신의 깊이가 부족함을 드러낼 따름이다. 어떤 사람들은 새 술통을 닮아서 좋은 술이든 나쁜 술이든 처음 닮은 술의 향기를 간직한다. 따라서 첫 인상에 휘둘리는 당신의 피상성이 알려지면 치명적이다. 남에게 악의적인 계략을 꾸밀 구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나쁜 의도를 가진 자들은 자신에게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색으로 물들인다. 따라서 항상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알렉산더 대왕도 늘 반대편 이야기를 듣기 위해 반대쪽 길을 남겨두었다. 따라서 늘 두 번째와 세 번째 정보를 들을 자리를 남겨두어야 한다. 첫 인상에 휘둘리는 사람은 자기 능력이 부족하고 정념에 쉽게 사로잡힌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다. 228. 험담하는 사람은 늘 미움을 사기 마련이다. 험담하지 말라. 또한 험담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면 더더욱 안 된다. 이것은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으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다른 사람을 희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단순히 나쁜 일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일이다. 모든 사람을 험담꾼을 비방하고 그들에게 복수한다. 험담하는 사람은 혼자이지만 이를 판단하는 이는 여럿이므로 쉽게 제압되기 때문이다. 나쁜 것을 결코 기쁨이나 평가의 주제로 올려서는 안 된다. 험담하는 사람은 늘 미움을 사기 마련이다. 종종 위대한 사람들도 그런 사람과 어울리지만 그 통찰력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그런 조소를 오락거리로 삼기 때문이다.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늘 더 나쁜 말을 듣는다.